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좀 힘드실 시간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네. 도시재생이 지금 국토부의 굉장히 중요한 현안 업무이고 제가 대선 그 공약 시절부터 지금까지 예정되어 있는 그 일정을 쭉 한번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걸 보니까 사실은 최종적으로 올해 새롭게 뉴딜로 선정하는 사업은 12월 말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장관님? 네. 일부에서는 뭐 늦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고 아마 이거 현장에서 이걸 소화하는데도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이번에 최종 선정하시고요. 선정 기준이나 집행 방향에 대해서 한 번 만든 거 꾸준히 하지 마시고 반드시 수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완벽한 게 아니고 또 지역에서도 충분히 재생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일정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다그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1차적으로 점검하시고 수정 보완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박근혜 정부에서 제일 난항에 부딪혔던 게 처음에 창조경제 개념을 다 공유하지 못한 게 굉장히 큰 난항이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의외로 제가 보니까 작년쯤에서 올해 말부터 올해까지 실제로 해당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여러 가지 조금 수학이 손에 잡히는 수학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 뉴딜도 지금 이게 뭐지 하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실 손에 잡히게 하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 앞에 있는 슬라이드는 국토부에서 뉴딜이 기존의 도시재생과 뭐가 틀린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첫 번째 뭐라고 그러셨냐면 단순한 주거지정비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도시혁신 사업이다. 뭐 도시혁신은 제가 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째.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한다. 네 번째는 이것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네. 하나하나씩 집어넣고 넘어가겠습니다. 단순히 주거지 정비 사업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연간 뭐 10조씩 50조 얘기를 할 때 뭐 지금 국토부가 내놓은 안으로 보면 전체 도시개정, 주택도시기금 개정에서 한 5조가 잡혀 있고 공기업 사업비에서 3조, 재정에서 2조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네. 근데 도시주택기금을 다시 나눠보니까 도시개정에서는 1조 안팎이고 나머지 4조가 주택개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택개정은 기존에 임대주택 짓는 그 융자금이 제가 보니까 사업마다 좀 틀린데 3조에서 뭐 범위에 따라서 한 5, 6조까지 되어 있는데 그 임대주택 개정과 저 임대주택 개정은 같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주거지정비 사업이 아니고 도시혁신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작은 규모로 보면 임대주택에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단순히 주거지정비 사업이 아닌데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은 임대주택 사업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주거지를 정비해서 거기에 이제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과 함께 그분들의 이제 일자리 창업 이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을 넣어서 도시를 혁신한다 이런 이야기. 예, 뭐 제가 답변을 자세하게 듣자는 게 아니라 일단 시중에 그런 의문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주택 아니요 넘기지 말아주세요. 도시 개정과 기타 공기업 부분들은 사실상 투자나 융자, 출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려면 회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저게 회수가 가능할까라는 얘기가 있고 마지막 정부 재정 2조는 보조금의 형식 맞습니까? 네. 네, 일단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자,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국토부 보고 자료에 의하면 건설 단계에서 매년 19만 명 창출된다고 하셔서 저거는 제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 단계인데 저는 운영 단계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인지 일자리 공간 제공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부분에서 코워킹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을 제공을 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저는 창업이 공간을 제공하면 창업이 막 일어납니까?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거에 대한 공간을 그렇죠. 그런데 저기로서 얼마가 일자리가 나올지는 사실은 숫자로 집계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게 일자리 공간이라면 실제로 일자리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타 부처와 협업하시거나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밑에 있는 줄도 국토부에서 제시하신 것인데 도시재생 사업의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 다양한 참여 주체들을 늘려서 저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자, 장관님 도시재생 지금 현재 센터나 활동가 대부분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역 단위에 있는 거는. 네, 지금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센터하고 뭐 활동가 센터 중심으로 취합되는 사람들이 한 23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에서 나가는 사업비에는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방자치단체가 그럼 일부 돈을 내고 있는데요. 아까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사업을 할 때 애로점이 지방에 돈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어떻게 준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설사 재생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 인건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일자리가 충분히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될 거냐라는 것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듣자는 게 아니라 일단 문제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금의 딜레마인데요. 아까 2조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도시재생 사업의 10년을 평가한 보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보조금 묘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조금을 줘도 잘못된 사업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쭉 한 게 있어요. 보조금이 갖는 딜레마를 일본에서 제가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일단 보조금이라는 거는 지자체는 자기의 역량이 아니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고 훌륭한 것을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개발 담당 행정이나 컨설팅 담당자들은 사업 자금의 초기 투자비 자금 조달만 하면 사업 완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운영비를 아무도 고민 안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도시재생을 예전처럼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1분만 더 주십시오. 운영을 하는 것까지 생각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영에 대한 아무런 자금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이 사람에 대한 부분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저희가 아무 비판 없이 보완 없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25조 정도 보조금을 받는 지자체는 25억을 보조금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4배 많은 부채를 끌어안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입니다. 다음요. 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는데 제가 요번에 국토부 국감 중에 각 산하기관마다 관트리피케이션, 즉 공공이 갖고 있는 부동산 공간의 임대를 통해서 갑질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모으고 있는데 관트리피케이션도 반드시 좀 보셔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마지막입니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에서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신청을 했다가 지금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죠. 예. 7억이고요. 많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정비하는 거 이거 SOC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이거 다 전액 삭감이 됐고요. 다시 앞장으로 보여주십시오. 각 지자체마다 건축자산진흥계획 수립하고 있는지 현황을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하고만 지금 수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라북도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 좀 시기가 늦습니다. 도시재생을 밀어붙이기 도시재생이 아니고 전부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조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는 이번 정부에서 도시재생에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되는 건 우리가 유지, 보존해야 되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제일 1순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지금 전액 삭감됐고요. 저는 장관님과 여기 계신 국토위 의원님들이 예결위에서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 주셔서 적어도 7억 15억에서 상당 부분은 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제안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 장관님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답변을 제가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방금 말씀하신 그 건축 자산에 대한 비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들 때문에 어쩌면 저희가 이번에 올해 시범사업으로 규모를 좀 줄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사업이 기존의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저는 사람의
중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예산도 그걸 잡아놨고요. 그래서 준비가 되는 만큼 일단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은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서 저희들이 고칠 것은 또 새로 고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재생센터에 있는 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 문제는 저희가 그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들어놨는데 지금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 한 해를 저희들이 어떤 모델을 만들어내고 또 수정 보완을 시켜서 진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각 부처 간의 문제는 문화부라든가 무슨 중소기업 벤처부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저희가 테이프를 구성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부처 간의 협업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비용 부담을 안 해줘서 지자체가 다 부담하다가 이번에는 정부가 예산을 잡았는데 이것까지는 좋은데 제가 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 예산은 15만 원씩 3회까지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이것에 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시기가 뭐 12월까지 지자체가 얼마나 컨설팅을 요청할 수 있을지 조금 이게 올해까지 쓰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무리가 있어서 연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절차의 문제인데 현장에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으려고 하면 지금 순서는 지자체 담당자한테 얘기하고 지자체장이 판단을 해서 도시재생 지구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자체가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위에다 컨설팅을 받는 거야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도시재생 지원기구한테 현장에 그냥 수시로 물어보고 좀 컨설팅할 수 있도록 이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 현장과의 소통은 저는 굉장히 허울 뿐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좀 수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걸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